네, 3.2 태분안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분안의 정리는 태브닌스 시어리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브닌스. 그래서 어, 그, 이것을 발견한 정리를 발명한 태분안의 이름을 따서 태분안의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의 선형 회로를 말하죠. 이단자 회로망은 태분안의 전화번과 태분안의 저항을 직렬 연결한 등가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자의 어떤 회로망은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죠. 태분안의 등가 전압 VTH라고 보통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저항 RTH의 직렬로 연결한 회로로 바꿀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물론 이제 VTH와 RTH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태분안의 등가 전압은 부하 저항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 저항을 부하가 있던 곳을 떼고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것을 태분안의 등가 전압이다. 태브닌스 이퀴벌런트 볼테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분안의 등가 저항 RTH는 회로에서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전류원인 경우에는 전원이죠. 전류원인 경우는 개방이죠. 즉 전원을 제거시키고 부하 쪽에서 회로 쪽을 본저항,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VTH와 RTH를 구하면 그 회로를 태분안의 등가 전압 VTH와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저항 RTH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하 저항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부하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회로가 이렇게 태분안의 등가 전압과 태분안의 등가 저항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즉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이 태분안의 등가 저항 RTH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부하 저항하고 이것을 VTH로 나눠주게 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정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회로를 좀 더 간편하게 해석하거나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는 건데, 태분란의 정리는 바로 뭐냐면 태분란의 등가 전압과 태분란의 등가 저항으로 그 회로를 변화시켜서 거기다 부하 저항만 연결하게 되면 이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간편하게 직렬로 만들 수 있는 게 태분란의 정리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전원이 있고 기존의 전압원이죠. 전류원일 수도 있겠고요. 기존 전원이 있고 부하 저항이 있는 이와 같은 회로죠. 이 부분은 이제 복잡한 회로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태분란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것처럼 태분란의 등가 전압과 태분란의 등가 저항의 직렬 회로로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태분란의 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흐르는 전류를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 VTH와 RTH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태분란의 등가 전압은 이 복잡한 원래 오리지널 회로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태분란의 등가 저항은 전압원인 경우에 쇼트시키고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이쪽에서 그 등가 저항 RTH는 회로에서 이쪽을 바라본 거죠. 이쪽을 바라보고 구한 저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복잡한 회로를 태분란의 정리로 변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로를 간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VTH하고 RTH를 한번 여기 이제 부하 저항이 있는데 이것을 뺐을 때 태분란의 등가 회로로 이걸 바꿔보려면 이게 이제 태분란의 등가 회로로 바꾸는 거죠. 첫째, VTH는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 이 부하를 전원을 제거하고 개방한 상태에서 하니까 여기 2옴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VTH는 그러니까 15V에 의한 전원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들어오고 이쪽으로만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어, 부하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부하를 제거하고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란의 등가 전압인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부하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옴에는 전압이 안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란의 등가 전압이죠. 따라서 저기 VTH는 흐르는 전류는 4 더하기 6분의 15로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VTH는 4 더하기 6분의 15로 나눠주게 되면 전류가 나오죠. 그런데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그 10분의 15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와 같이 9V가 되죠. 9V. 즉 VTH가 9V가 되는 거죠. 9V. 그 다음에 태분할의 등가 저항은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부하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죠. 이것이. 그래서 태분할의 등가 저항은 전압원을 단락시키니까 이 부분은 쇼트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옴과 그 다음에 2옴과 6옴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단락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4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6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옴이 이렇게 있으니까 2옴 더하기 6옴 4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죠. 즉 2옴과 6옴 4옴이 병렬로. 그러니까 4.4옴이 되죠. 그래서 4.4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태분안의 등가 회로로 변환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부하 저항만 구하면 흐르는 전류를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같은 방법으로 그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VTH를 구하게 되면 자, 그림 3.9에서 RL에 흐르는 전류 I를 태분란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태분란의 등가 전압을 한번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태분란의 등가 전압은 태분의 부하를 제거하고 부하 양단에 걸린 전압이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20V가 걸리고 여기에 4옴이 있고 여기에 6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지만 이 저항에는 걸리지가 않죠. 그 저항은 이게 VTH가 되죠. 그럼 결국 6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따라서 VTH는 4 더하기 6분의 20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그 12V가 되죠. 10분의 20분의 2니까 12V. 태분란의 등가 전압이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태분란의 등가 저항 RTH는 어떻게 돼요?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부하 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어떻게 돼요? 단락됐고 전압원은 그리고 여기 4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6옴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2.6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RTH가 되는 거죠. 이게 RTH.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2.6 RTH는 2.6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2.6 더하기 4옴과 6옴이 병렬로 되어 있죠. 따라서 2.6 더하기 4 더하기 6에 4 곱하기 6이니까 10분의 2.4 그러니까 2.6 더하기 2.4가 되죠. 따라서 5옴이 되죠. 5옴. 이것은 5옴이 돼요. RTH는 5옴. 결국 태분란의 등가 전압과 태분란의 등가 회로를 구하면 이걸 이용을 하면 태분란의 등가 전압은
VTH는 앞에서 아까 구한 대로 12V가 되고, 여기 태블릿의 등가의 저항은 얼마냐면 5ohm이 되죠. RTH는 5ohm이 되고, 여기에 부하 저항이 이렇게 이제 3ohm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건 부하 저항이죠. 그래서 방금 구한 대로 태분란의 등가 전압은 12V가 되고, 태분란의 등가 저항은 5ohm이 되니까 전체적인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부하 저항이 흐르는 전류 I는 태분란의 등가 저항 더하기 부하 저항분의 태분란의 등가 전압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 더하기 12분의 10이고 5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아, 3이네, 3. 부하 저항이 3이니까. 부하 저항이 3옴, 5 더하기 3. 따라서 8분의 12옴이니까 4, 3, 12, 4, 2, 8. 1.5 암페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우리가 이 두 개의 저항을 더하고 6옴과 그다음 5.6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RT 저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분배에 의해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태분란의 정리를 이용해서 VTH와 RTH 즉 저항을 떼고 저항 양단에서 바라본 저항 전압 그것을 우리가 VTH라고 하는데 12V고 또 전압원을 단락을 시키고 부하에서 바라본 저항 RTH VTH와 RTH를 이용을 해서 태분란의 등가회로라고 합니다. 등가회로.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퀴벌런트 서킷이죠. 회로의 성질은 바꾸지 않으면서 같은 의미의 성질이다. 회로의 어떤 성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변환시킨 회로.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등가라는 게 등가라고 하는 게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를 태분란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태분란의 정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이거 좀 풀이가 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턴의 정리가 있습니다. 3의 2절 이 노턴의 정리. 노턴의 정리. 노턴의 정리는 임의의 선형 2단자 헬망을 노턴의 등가 전류원 IN과 노턴의 등가 저항 RN을 병렬로 연결한 등가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실은 노턴의 등가 회로는 태분란의 정리를 잘 보고 노턴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추후에 그 정리된 발표한 논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태분란의 정리는 회로의 2단자 선형회로를 태분란의 등가 전압과 태분란의 등가 저항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 두 개의 저항과 전압원을 직렬로 연결시킨 거죠. 근데 반면에 노턴은 이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꾼 거죠. 전류원. 그리고 노턴의 등가 저항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게 아니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이게 태분란의 등가 회로고 이건 노턴의 등가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꾸고 즉 태분란의 정리해서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저항의 직렬 회로를 직렬 연결을 병렬 연결로 이렇게 바꾼 거죠. 그것만 바꾸면 이게 노턴의 정리가 됩니다. 노턴의 정리. 사실은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보통 쌍대 관계라고 합니다. 듀얼리티.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 회로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바꾸고 직렬을 병렬로 바꾸면 같은 원리가 성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턴의 등가 전류원과 노턴의 등가 저항 RN은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서 우리가 RTH와 VTH를 구했던 것처럼 자, 노턴의 등가 전류원 IN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부하 저항을 없애고 그 자리를 단락시킨다. 부하 저항. 그리고
이 단락된 곳에 흐르는 전류를 바로 IN이라고 한다. 노트 안의 등가 전류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하 저항을 단락을 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가 VTH를 구할 때는 부하 저항을 개방시켰죠. 오픈을 시킨 다음에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태분할의 등가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노턴의 등가 전류원을 걸 때는 부하가 있던 곳을 제거하고 쇼트를 시키는 거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저항 아래를 제거하고 회로 쪽을 바라본 저항이 노턴의 등가 저항 RN인데, 이것은 태분난의 등가 저항 RTH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이것은 뭐냐면 부하 저항을 제거하고 또 전원을 쇼트시키는 거죠. 전압원인 경우는 쇼트시키고 전류원인 경우에는 개방을 시킨 다음에 부하 쪽에서 바라본 전압,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R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태분난의 등가 저항과 같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턴의 정리와 태분난의 정리를 이용해서 할 때는 굳이 노턴의 정리를 적용할 때 태분난에서 구했던 것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노턴의 등가에로는 전류원을 병렬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꾸는 거죠. 선형회로를 이렇게 선형회로를 노턴의 등가 전류원과 노턴의 등가 저항을 병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IN이 흐르니까 RN과 RL, 노턴의 등가 저항과 부하 저항의 전류가 분배되겠죠. 그래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RN 더하기 RL분의 우리 2장에서 배웠던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RN 하게 되면 바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30V, 10옴, 200옴 이렇게 있을 때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노턴의 등가를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턴의 등가 전류원을 구해줘야 되겠죠. 노턴의 등가 전류원은 어떻게 구했어요? 부하 저항을 쇼트시키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노턴의 등가 전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를 쇼트를 시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쇼트를 시켰어요. 쇼트를 시키면 어떻게 회로가 바뀌느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에 30V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10옴, 그 다음에 여기 290옴, 여기에 200옴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 저항이 있던 곳은 쇼트를 시켜서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옴과 여기 쇼트된 회로,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회로는 200옴 쪽으로 전혀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회로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병렬로 아무것도 없는 그 도선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키게 되면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100%다 이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옴과 부하를 360옴을 쇼트시켰기 때문에 이런 회로로 되죠. 따라서 이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 IN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30V, 30V를 전원이고 10옴과 290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200옴 쪽으로는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옴 이렇게 되죠. 따라서 0.1A 전류가 흐르게 되죠. 0.1A. 그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암페어, 0.1A 혼 100mA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항이 있고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쇼트 시켰으면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mA가 노턴의 등가 전류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RN을 구하는 거죠. RN은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로 전압원이니까 이걸 쇼트 시키고 여기서 이쪽을 바라본 저항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뭐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쇼트가 돼 있고 여기에 15옴이 있고
여기에 295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200옴이 있는 거지. 200옴.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이거 보면 이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20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아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10 더하기 295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얘랑 20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00옴과 300옴이 병렬로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00 더하기 200에 300 곱하기 205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500에 6에 이렇게 되니까 결국 125옴이 되겠죠. 125.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회로가 되느냐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노턴의 등가회로 여기 IN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IN은 이 흐르고 병렬로 노턴의 등가저항 RN이 있고 여기에 부하저항 365옴이 이렇게 있는 거죠. 365 부하저항. 그래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IN은 얼마였냐면 이게 100mA. 여기 부하저항은 125 이렇게 되죠.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류가 100mA가 들러와서 RN과 RL에 분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100mA 곱하기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125옴 더하기 365옴분의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는 건너편에 있는 저항값이 이렇게 돼서 100 곱하기 480분의 120 이렇게 4분의 1이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얼마냐면 4분의 100 나누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00이니까 25 mA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태분란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하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